아이고 춥습니다. 아니 집도 추워요? 내 방은 보일러를 안 틀어. 보일러 틀 필요가 없지. 내가 거기서 자는 것도 아닌데. 아 그럼 거기서 작업하러 들을 때 거기서 하세요? 아 그래서 거기 추우니까 거기 있는 거야. 예. 좀 있으면 이제 봄이잖아요. 아직 먼 거 같은데. 좋은 날이 온다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죠. 예. KBO는 10일 연봉 중재 신청이 마감됐으며 신청 구단 및 선수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4년 연속 연봉조정위원회가 열리지 않게 됐다고 합니다. 역대로도 그 조정 신청에서 딱 2명 됐었잖아요. 유지현 선수하고 맞아요. 주건 선수. 이게 조정 신청을 해서 네. 만약에 선수가 이기잖아요. 네. 그럼 구단 입장에서는 약간 궤심죄가 들어가가지고 그 다음에 뭐 어떤 식으로 불이익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야구판에 약간 팽배하게 좀 네. 자리 잡고 있죠. 네네. 그래서 웬만하면 조정 신청을 안 하죠. 그러니까 선수들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4년 연속 조정위원회가 열리지 않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다가 뭐 다른 이유도 사실 있어요. 요즘은 네. 사실 선수들이 1년 1년 이제 성적을 내다 보면 네. 구단들이 연봉 책정을 굉장히 후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연봉 조정 신청이 사실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네. 네. 그런 어떤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네. 근데 이제 좀 저는 좀 의외였던 건 뭐냐면 아직 그 이제 연봉 협상이 다 끝나지 않았잖아요. 네. 예, 아직까지 이제 발표를 안 한 팀들이 좀 많죠. 네, 네. 그런데 이제 24일이나 25일 그리고 이제 NC 다이노스는 30일쯤에 이제 전지훈련을 출국을 하니까 네. 이제는 이제 거의 다 나올 겁니다. 아마 한 일주일에 열흘 사이에 각 팀의 연봉 그 계약 상황들이 예. 다 아마 발표가 될 거예요. 아하. 초미의 관심사는 사실 김도영 선수죠. 김도영 선수가 과연 몇 % 인상률을 그렇죠. 예, 이정을 넘어설지. 지금 뭐 기사 나오는 거 보면 뭐 4억은 넘어설 거로 지금 확실시 되고 있고 네. 뭐 상징성으로 뭐 4억 5천 5억도 뭐 나온다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김도영 선수 연봉이 좀 궁금해지죠.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네. 예. 연봉이 발표가 되더라도 조정 신청 안 없어, 되겠네요. 없어요. 없는 거죠. 없는 걸로. 네, 메이저리그는 지금 계속 조정 신청을 하고 있고 야 메이저리그는 다르네요. 거기는 철저하게 그러니까 선수가 요구한 금액 그리고 구단에서 측정한 금액을 갖고 예. 청문회에서 싸움을 합니다. 아 정말 싸움까지. 싸움을 해요. 그래서 중재를 하는 게 아니라 어느 한쪽 편을 들어줘요. 그 연봉을 책정을 합니다. 아 중재가 아니라 그냥. 그러니까 만약에 뭐 선수 쪽에서 뭐 네. 500만 불을 요구하는데 구단에서 450만 불을 요구한다. 네. 그래서 중간에 475만 불로 합의를 보는 경우는 있지만 네. 그 중재위원회에서 475만 불을 해 이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선수 쪽을 들어주든가 한쪽을. 아니면 구단 쪽을 들어주든가 그렇게- 이렇게 들어줍니다. 야 그게 다르네. 진짜로 자기가 약간 그 성적을 잘 냈는데 구단에서 연봉 책정을 굉장히 좀 저렴하게 한다. 그러면 특정 자료들을 준비해서 정말 청문회처럼 똑같이 한다 그러더라고요. 와. 네, 거의 치열하죠. 아무래도. 예. 2025년 KBO 기록 강습회가 2025년 1월 16일부터 18일까지 서울 건국대학교 세천년관에서 개최된다고 밝혔습니다. 기록 강습회는 잠깐 저 감기 때문에 감기 걸렸어요? 네, 그러니까 네. 목감기가 진짜. 살짝. 네. 저쪽 보고 얘기하세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네. 카메라 이쪽 봐야 되나요? 자, 기록 강습회는 야구. 이게 30초 만인가? 네. 1분 만인가 마감이 됐다고. 뭐 그냥 하더라고요. 싹 마감됐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여성 참가비가 3만 원 정도 뭐 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예, 여성분들도 엄청 많이 신청하셨다고 하고 네. 이게 저도 예전에 한번 이제 야구 중계하면서부터 이거 한번 강습회 한번 들어가 보려고 했었는데 민웅기 기자는 아마 예전 민웅기 기자는 이걸로 들어갔다고 들었어요 예전에. 네. 근데 이게 저기 카메라 정면 보고 얘기해요. 그래요 이쪽 보고 얘기할게요. 그래가지고 이게 굉장히 좀 핫한 그런 기록 강습회가 됐는데 올해 유독 더 이렇게 좀 뜨거웠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야구에 대한 열기가 또 높아지다 보니까 맞습니다. 야구 쪽에 이제 취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많아지겠죠. 관심도도 높아지고. 네. 그래서 저도 한 번쯤은 가보고 싶은데 이거 나름대로 아마 배우는 것도 재밌을 거예요. 재밌어요, 이거. 재밌어요. 네. 거의 작성할 줄 아시잖아요. 네, 근데 밖에는. 저도 그냥 제가 이제 알아볼 수 쓰는데 알아볼 정도로만 쓰는데 이거 전문가들은 정말 디테일하게 쓰시더라고요. 디테일하게 쓰죠. 특히 이제 포스트 시즌 같은 경우 그 경기했던 그 기록지들이 다 영감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죠,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게 역사하고 이제 또 자료가 남다 보니까 네. 이런 기록을 하시는 분들의 어떤 그 역할들도 되게 중요하죠. 지난주 이창섭 메이저리그 해설위원과 함께 했던 2025 KBO 외국인 선수 특집 부제 데스노트가 많은 분들의 관심 속에 두 편 합계 10만 조회수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달려가고 있다고요. 그 이제 예전에 그 옐카의 데스노트 향수를 많이 느끼셨던 분들이 많은 것 같아가지고 앞으로 좀 이창섭 위원을 좀 그 외국인 선수 때는 좀 간간히 불러가지고
계속 좀 활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러려면 제가 이제 21세기 야구에 종종 출연을 아, 해야겠죠. 인지상정이라고. 네네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예. 네. 종종 다녀오세요. 예. 아, 둘이 같이 한번 나가요. 아, 저도 좋고, 21세기 야구를. 저도 좋죠, 거기. 메이저리그 얘기 가능하겠어요? 그럼 이제 저는 이제 네네네만 또 하고. 네네! 거기 가서 진행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아, 그러니까요. 다른 채널이기 때문에. 우리 채널이 아니기 때문에. 네네만 하고. 지난주 금요일, 장스나와 강케가 여의도역 지하식당가에서 순대를 안주 삼아 소주잔을 기울이고 있는데 팬분들을 만났다고 합니다. 친구 두 분이 옆 가게에서 한잔하다가 장스나가 맞다 안 맞다를 두고 술값 내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야, 장스나가 맞냐 안 맞냐로 이분들의 그 술값, 그러니까 그날 드셨던 거를 계산하는 거였는데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제가 이제 가끔 이제 다니면 정말 가끔 알아보세요. 아, 이렇게 이렇게 옆으로 쳐다보면서 맞나 안 맞나 뭐 긴가민가? 네, 긴가민가다가 이제 저를 소개했습니다만 저를 이제 크보 졸업생의 아나운서로 알고 계셔갖고 야구를 할 때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크보르 졸업생이 또 저기 주 수임원이잖아요. 네. 네, 자 스토브리그 야구라. 스토브리가 이제 워낙 할 얘기가 없으니까 네. 어떤 이야기들을 좀 듣고 싶어 하시는지 댓글에다 좀 남겨주시면 남겨주시는 것도? 저희가 그걸로 네. 한번 제작을 추진해 보는 게 어떤가. 근데 아마 대부분 아마 선수들 초대해서 뭐 이렇게 이야기 나누는 거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데 그 타체에서 너무 많이 하니까. 너무 많이 하니까. 네. 그리고 사실 섭외력도 안 되고 저희는. 그렇죠. 네. 그렇잖아요. 네, 네.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데 이거 어떻게 여기 또 오라 그래. 이 먼 데를 또. 네. 이제 야구라에서 진짜 뭐 이렇게 듣고 싶은 이야기라든가 아니면 그걸 좀 남겨주시면? 저희가 이제 그거를 한번 추진해 보는 게 어떤가. 참고해서. 네. 근데 안경 쓴 거하고 안경 벗은 거하고 참 이렇게 다르네요, 이미지가. 안경 쓴 게 훨 나은 것 같아. 맞습니까? 예. 예, 네. 쓰시지 왜 또 벗었어요? 아, 이제 고려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네, 세워 나갔습니다만 어쨌든 저희가 반영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시기 바라겠고. 예. 하주석, 서건창, 네. 잔류. 잔류할 수밖에 없었죠. 네. 사실 지금 뭐 FA 시장이 지금 열린 지가 지금 한참이 됐는데 맞아요. 사실상 뭐 야. 좋은 선수들의 계약은 다 끝났고 끝났죠. 이제 나머지 이제 선수들이 이제 요 두 선수를 포함해서 5명이 남았었는데 네. 결국 이제 지난주에 하두석 선수하고 이제 서건창 선수가 이제 잔류를 선택을 하면서 이제 나머지는 이제 3명입니다. 그렇습니다. 문성현 선수, 그리고 이용찬 이용찬, 선수, 그리고 김성욱 선수. 그렇습니다. 이 3명만 남게 됐습니다. 네. 자, 그래서 먼저 한화이글스의 하주석 선수, 한화이글스와 이제 자유계약 선수인 FA로 계약을 하게 됐는데 사실상 백기투항이죠. 백기투항이죠. 거의 백기투항이죠, 뭐 이거는. 이제 금액을 봤을 때는 좀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닌 걸로. 큰 금액이 아니죠, 사실. 네. 네, 아마 제가 봤을 때 첫 제식보다 한 1,000만 원 정도 올랐을까? 네네. 뭐 정확한 금액은 제가 뭐 알진 못하지만 네. 그만큼 뭐 구단에서 사실 제시한 금액을 하수석 선수가 이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네. 사실 시간적인 여유였고 뭐 그렇게 해서 뭐 이루어진 거죠. 그렇습니다. 8일에 이제 계약 발표가 났는데 계약 규모가 1년 보장 이제 9천만 원에 인센티브가 2천만 원. 2천. 그렇게. 네, 옵션. 그래서 1억 1천만 원에 그렇죠. 1년 계약을 했네요. 네. 네. 주석이한테 이제 문자를 보내서 이제 어차피 계약이 체결이 됐고 이제 다 지나간 거니 예. 이제 앞으로 이제 활약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주석이가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예, 감사하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날 사실 저녁에 이제 강캐랑 이제 술을 먹었잖아요. 네네네. 이제 전화를 했습니다. 어. 주석이한테 전화했더니 약간 이제 다운된 목소리더라고요. 음. 네, 그래서 뭐 제가 뭐 해줄 말은 사실 많지가 않죠. 왜냐면 뭐 좋은 계약을 했다고 한다면 아 뭐 기쁘다 뭐 축하한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을 텐데 예. 이건 뭐 결국에 하수석 선수가 자업자득이 된 꼴이죠. 왜냐면 좋은 성적도 나지 못했고 그리고 최근에 뭐 음주 사건도 있었고 헬멧 투척 사건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팬들이 하수석 선수를 등을 돌리기 시작을 했고 궁지에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B등급을 받았는데 하수석 선수가 FA 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이제 다른 구단의 어떤 그 입지를 받지 못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사실 많이 나왔던 얘기가 이제 사인앤트레이드로 다른 간다. 팀으로 뭐 옮길 가능성이 그래도 조금은 생긴 게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죠. 왜냐면 유격수라는 또 자원이고 그리고 각 팀마다 보면 유격수가 있는 팀도 있지만 유격수가 부실한 팀도 있거든요. 있죠. 네, 그래서 아 그쪽 팀들과 뭐 사인앤트레이드로 옮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거론됐던 팀들, 그러니까 거론됐던 팀들에서 다 영입할 생각이 없다. 아예 그럴 바에는 자체 내부에서 젊은 선수들을 키우겠다.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상 하주석 선수는 이제 갈 데가 없어져 버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구단이 원하는 대로 구단 제시액이 아마 찍은 거로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어쩔 수 없는 사실 현재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2012년에 이제
전체 1순위로 하나에 입단한 선수였는데 되게 유망주였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 당시에 사실 전체 1번이었거든요. 네. 계약금도 3억을 받고 입단을 했고. 거기다가 뭐 두 자릿수 홈런을 기록한 유격수였었고 그렇죠. 예, 2년 연속.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딱 하나 이겼으면 하주석 유격수 딱 그게 딱 떠오를 정도였는데 그렇죠. 이렇게 사실상 그 좋았던 시기들도 분명히 있었어요. 있었고요. 예, 있었는데 어떤 사건들 하나 딱 터지고 나서 그 이후에 하수석 선수가 보여준 행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상 팬들의 등을 돌릴 수밖에 없는 행동들을 저는 많이 했다고 봅니다. 네. 그런 것들이 일단 영상으로 좀 많이 나갔고 네. 뭐 굳이 뭐 얘를 잡아야 되냐, 한수석 선수를 잡아야 되느냐, 신구 선수 데리고 왔는데 아예 그냥 보내라. 사실 이런 것들이 주로 이야기들이 많이 사실 생겨났었죠. 예. 그러다 보니 뭐 사실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이제 이 금액에 이제 계약할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이 이제 벌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약 체결하는 그 사진과 함께 팬 여러분 항상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또 예. 그 종이에 적어서 이렇게 사진을 한번 찍고 이렇게 또 올렸는데 좀 씁쓸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1년 계약이기 때문에 1년 동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줘서 더 오랫동안 좀 선수 생활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사실상 입지가 많이 좁아졌죠. 네, 좀 심우준 선수 있고요. 네. 또 안치홍 선수가 2루고 이제 노시환 선수 3루다 보니까 사실 하주석 선수는 진짜 자기가 제가 봤을 때는 노시환 선수를 빼겠어요, 심우준 선수를 빼겠어요. 거기다 또 안치홍 선수를 빼겠어요. 이도윤 선수도 그렇죠. 같이 있었잖아요. 문정빈 또. 선수도 있고. 네. 좀 없어요. 선수가- 제가 봤을 때 그냥 백업이에요. 하수석 선수는 아마 백업으로 시작할 가능성이 높고 근데 백업으로 만약에 경기를 나간다고 한다면 정상적으로 이제 뭐 게임을 나가도 사실 성적이 내기가 좀 어렵잖아요. 네. 뭐 결국엔 이제 본인이 이겨낼 부분인데 과연 권희동 선수처럼 권희동 선수 같은 경우는 1년 계약을 했는데 올해 엄청 잘했잖아요, 작년에. 네네네. 그래서 나름대로 또 그러니까 연봉에서도 좀뭐 이득을 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하수석 선수가 과연 지금 가야 될 길은 권희동 선수의 길이라고 봐요. 네, 절치부심해서 네. 정말 팀에 또 요소에서 또 이제 좋은 활약을 펼쳐줄 수 있는 성적을 과연 내어주느냐. 근데 녹록지만은 않다. 왜냐면 일단은 백업이기 때문에 예. 막 경기에 많이 나가지 못할 가능성이 전 높다고 보거든요. 네. 그럼 그 안에서 계속 준비하면서 스스로를 이제 이겨내야 되는데 과연 그 마음가짐이 이제 생겨날지 이제 그런 것들은 다 이제 본인의 오로지 이제 몫으로 남게 됐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하주석 선수는 이제 매년 계약을 해야죠. 해야 되는 거죠. 1년 FA 끝나고. 신청을 했으니까 이제 앞으로 4년간 또 그 기간을 채워야 돼요. FA는 그래야지 못하고. FA예요. 예. 아마 이제 하수석 선수가 예전에 제가 통화를 했을 때 C등급인지 B등급인지 본인도 잘 모른다고 했거든요. 네. 근데 결국에는 FA 신청이 열렸을 때 B등급이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한번 이 FA 신청을 심사숙고를 했어야 되지 않나. 예. 그런데 이제 뭐 엎질러진 물이고 네. 다 지나간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은 올 시즌 성적을 하수석 선수가 이제 몸을 또 잘 만들어서 내는 게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 FA 뭐 재수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 4수 해가지고 이제 잔류에 성공한 서원창 선수가 있는데 네. 서원창 선수는 이제 9일 발표가 났어요. 네. 예. 계약 조금 늦어졌죠? 늦어지면서 계약 기간이 1+1으로 1년 그렇죠. 플러스 1년으로 돼 있네요. 네. 계약금 1억에 이제 연봉 총액은 이제 2억 4천이니까 1억 2천, 1억 2천이겠죠? 그렇죠. 아니면 뭐 1억에 뭐 1억 4천이든가. 네. 요거는 뭐 똑같이 갈 수도 있고 다르게 갈 수도 있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옵션까지 하면 이제 총액이 이제 5억이 되는 거죠. 네. 5억에. 사실상 보장 금액은 계약금 1억과 연봉 1억이죠. 연봉 1년치죠. 네. 요 나머지 부분은 이제 플러스 1. 그러니까 올해 이제 성적을 내서 이제 그 조건을 충족을 시키게 되면 이제 플러스 1이 작동이 되는 거죠. 아하. 네, 그러니까 옵션이 사실 생각보다 좀 커요. 네. 1억 6천이면 1억 6천이니까. 한 연간 8천만 원이거든요. 네. 요 옵션이 어떻게 이제 계약이 세부 조항이 뭐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아마 달성하기는 이렇게 뭐 녹록치만은 않을 겁니다. 네. 이제 이범호 기아 감독도 그랬고 또 심재학 단장도 이 베테랑 선수들 좀 잡아달라는 얘기를 좀 했다고 하고. 네, 그러니까 성원창 선수는 올해 잘해주긴 잘해줬어요. 잘해줬죠. 네, 사실 뭐 그 미아가 될 수도 있었는데 기아 타이거즈로 사실 입단을 했었고 그 나름대로 또 뭐 규정 타석을 채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3할 타율을 넘겼고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1루가 이제 구멍일 때 1루도 또 봐왔고 그리고 또 한국 시리즈에서 또 우승을 하고 정규 시리즈 우승하는데 그래도 나름대로는 서건창 선수가 보탬이 된 상황이라 네. 이게 이런 것들이에요. 기아 타이거즈가 좋은 성적이 못 났다고 한다면 아마 서건창 선수도 이런 대우로 받기는 조금 어려웠을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게타이거즈가 우승도 우승도 했고 하니까 이게 약간 명분이 생겨버린 거죠. 아, 그렇죠. 서건창 선수가 그 안에서 또 나름대로는 또 성적을 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이제 본인의 목소리를 네. 아무래도 이제 조금 더 낼 수가 있었던 거죠. 네, 맞아요. 이제 24년에 어떻게 보면 기아 타이거즈가 1루가 약점이라고 했는데 1루도 지금 채워줬고. 그렇죠. 이우성 선수도 좀 아파서 많이 빠졌었죠. 그렇죠. 그다음에 변혁 선수가 좀 있었고. 붙고 이제 황대인 선수는 시즌 초반에 다치는 바람에 빠졌고. 아예 그냥 공석이 돼버렸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자리를 서건창 선수가 그래도 잘 메워줬죠. 네. 참 우여곡절이 많습니다. 지금 서건창 선수가 보면은 뭐 트레이드로 LG로 갔다가 거기서 방출돼가지고 기아에 오게 됐는데 이 FA를 이렇게 4수나 한 세 번이나 이렇게 미룬 선수가 있었나 할 정도였어요. 보면은 FA를 이제 신청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이제 없었죠. 이제 고향팀에 또 입단을 하면서 기회가 됐었고. 기회가 또 주어졌고 그 기회를 또 그 나름대로 또 잘 살렸고 네. 그런데다가 팀이 또 좋은 성적을 내다 보니까 어떤 그 서건창 선수가 FA 신청할 수 있는 이제 명분이 이제 생겨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신청을 했고 그리고 이제 등급 자체가 또 낮다 보니까 네. 이제 등급이 낮으면 그래도 선수가 조금 더 좋은 대우를 구단에서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잘 맞물리다 보니까 그래도 나름대로는 서건창 선수가 FA 시장에서 선방을 한 게 아닌가. 이 위즈덤 선수가 외국인 선수로 들어오는데 소크라테스는 외야였었잖아요. 근데 위즈덤 선수가 포지션이 1루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 서건창 선수도 물론 경쟁해야 되겠습니다만 뭐 후배도 있고 또 외국인 선수도 있다 보니까 1루 자리를 꿰차하는 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주전으로 뛰기는 쉬운 상황은 아니죠. 네, 그러니까 뭐 상대 선발에 따라서 뭐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릴 수도 있고. 네. 그리고 뭐 위즈덤 선수가 이제 원래는 이제 3루수 출신입니다. 네, 3루수 출신이에요. 근데 이제 1루를 이제 본다고 하면 그 뭐 전격이 나갈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럴 때마다 이제 서건창 선수가 또 뛰어줄 수 있고. 아하. 그리고 서건창 선수가 또 2루도 이루가 가능하니까. 가능하고. 네. 김선비 선수의 어떤 그 체력이 필요할 때도 네. 체력 조절이 필요할 때도 또 2루도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잠수함 투수가 나왔을 때도 좌타자다 보니까 네. 그 뭐 상황에 맞게 또 라인업에 이름을 올릴 수가 있는 거고. 그거는 이제 이범호 감독이 잘 아마 쓸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좋은 야수들, 베테랑 야수들이 많은 거는 좋은 점이 더 많다고 봐요. 그러겠죠. 네. 그래서 이제 서건창 선수는 나름대로 기아 타이거즈 내에서는 좋은 역할을 올 시즌에 또 해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나름대로 또 서건창 선수를 대우를 해서 기아 타이거즈가 또 이 계약을 또 체결을 한 거고요. 예. 결혼도 하고 FA 계약도 맺고 뭐 홀가분한 마음으로 이제 내년 시즌을 준비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예. 자, 이렇게 해서 두 명의 계약 선수가 또 지난주에 이렇게 이야기가 됐고 남은 FA 선수 3명인데 이 선수도 걱정입니다, 진짜. 문성현 선수는 키움이 만나봐야지 뭐 얘기는 했는데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도 뭐 모르겠고 그리고 이용찬 선수는 뭐 다른 팀에서 이야기가 있었다고 했는데 또 쭉 들어갔고 김성우 선수하고 이용찬 선수는 제가 봤을 때 지금 빨리 계약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뭐 문성현 선수도 마찬가지고 결국 시간은 구단의 편입니다. 갈수록 구단의 선수한테만 편이에요. 쫄리는구나. 그럼요.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네. 왜냐면 전지훈련 출발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몸도 만들어야 되고 뭐 FA 계약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또 성적을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선수는 또 그라운드에서 또 뭐 경기를 또 뛰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설 전에 또 설전이 아니라 이제 25일 전에 거의 다 이제 하니까. 발표가 나야 될 겁니다. 네, 그 이후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 이제 감독들이나 코칭 스태프가 같이 이제 출발을 하지 못하게 되면 약간 전력 외의 선수로 이제 구분할 가능성도 있어요. 물론 예전에 캠프 간 이후에 늦게 계약해서 간 선수도 있긴 합니다만. 그렇죠. 전주련을 이제 같이 출발하는 게 좀 중요하죠. 그렇죠. 왜냐 그래야지 이제 구상을 감독이 하니까. 처음부터 보고 이 선수를 어느 포지션에 또 이렇게 또 잡아야 되겠다. 네. 어떤 보직을 맡겨야 되겠다. 이런 건 이제 구상을 하는데 이게 이제 FA 계약 기간이 늘어나다 보면 FA 계약이 늦어지다 보면 이게 이제 중간중간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1차 캠프를 건너뛸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감독의 구상에서 조금씩 벗어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감독이라는 거는 그 앞에 눈에 보이는 선수들로 사실 그 그렇죠. 전력을 구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선수가 언제 될지도 모르고 언제 몸이 만들어질지도 모르는데 네. 이 선수들을 보고 이 선수들이 왔을 때 이렇게 쓰겠다 이렇게 구상하기 좀 어렵거든요. 네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네, 보이는 대로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2주 안에 그러니까 전지훈련 출발하기 전에 모든 계약들이 사실 나와야 되고 네. 그래야지 선수들도 올 시즌 이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기본적인 토대를 마련하는 데 있어서 이 시간적인 여유도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빨리 계약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선수의 FA 계약 한 줄 평으로 정리해 주면요. 점점점. 점점점이요. 근데 뭐 사실 어떻게 보면 점점점. FA라는 게 그 이제 프로야구 선수들 뭐 프로 스포츠에 이제 종사하는 선수들이라고 한다면 한 번쯤은 다 이제 꿈꾸는 거잖아요. 네. 저도 이제 FA에서 돈을 많이 벌었고
그리고 이제 거대 또 많은 또 금액을 또 받은 선수들도 분명히 있고 하지만 그에 반해서 또 많은 금액을 받지 못하고 그리고 FA를 한 번도 신청하지 못하고 그만두는 선수들이 훨씬 많습니다. 예. 거의 뭐 FA 신청하는 선수들이 5%도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FA 신청을 해서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프로야구판에서는 그 공로를 인정받고 성적을 냈다고 생각을 했지만 이게 돌아오는 거는 좀 이렇게 씁쓸하다 보니까 결국 자업자득이거든요. 이것도 네, 이것도 결국에는 본인이 또 잘하고 했으면 또 좋은 계약을 따냈을 텐데 뭐 그러지 못한 거는 좀 아쉽지만 그래도 이제 일단 FA 계약을 했으니 네. 또 올 시즌 또 이제 좋은 성적을 내는 것만 생각을 해야겠죠. 몸 열심히 만들어서. 예. 그래서 점. 네. 점 찍고 이제 뭐 계약은 계약이고 또 2025 시즌 준비해야죠. 점점점 뒤에 무슨 얘기가 나올지 몰라요. 네. 네, 뭐 앞으로 그럼요. 25년에 엄청 잘해가지고 그럼요. 또 이어질 수 있는 그럴 거니까. 수도 있죠. 자, 알겠습니다. 이렇게 두 선수의 FA 계약 소식 전해드리면서 이번 주 주간 야구라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좀 부탁드리겠고요. 다음 주도 스토브리그 재밌는 소식 있으면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야구로 라덴다 주라.